그날 새벽 온 부대가 뒤집혔다. 삼부에서 내려온 긴급 정치검열 지시가 전선 전체를 휩쓸었다. 이름이 적힌 명단이 각 중대 정치 지도원 손에 쥐어졌고 우리는 이유도 모른 채 한 줄로 서서 서로의 얼굴을 훔쳐보았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모두 알고 있었다. 누군가는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가 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에. 나는 국경 경비 임무를 맡은 지 오래된 군인이다. 압록강 물살 소리보다 더 익숙한 것은 밤마다 울리던 경보음과 망원 조준경 너머에서 떨던 사람들의 어깨였다. 나는 명령에 따라 방아쇠를 당겼고 그때마다 보고서에는 단 한 줄이 남았다. 비정상 월경자 사살. 그 짧은 문장 속에 숨이 끊어지던 눈빛과 떨리던 손은 기록되지 않았다. 검열 지시는 단순한 사상 점검이 아니었다. 과거 작전, 기록 전면 재조사, 통제 사격 적절성 재평가. 그 문장이 내 심장을 움켜쥐었다. 새해 전 겨울밤이 머릿속을 파고들었다. 눈보라 속에서 세 명이 강을 건너려 했고 나는 조준경을 통해 가장 앞선 그림자를 겨눴다. 몸집이 작았지만 나는 주저하지 않았다. 보고서에는 성인 남성으로 추정이라 적혔다. 며칠 뒤 소문이 돌았다. 그중 한 명이 15살 소년이었다고. 더 끔찍한 건 그 아이의 아버지가 지방 간부였다는 이야기였다. 그때는 묻혔다. 부대의 실적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분위기가 달라졌다. 사상 정화라는 이름 아래 오래된 피까지 다시 들춰내고 있었다. 정치 지도원은 평소보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우리를 불렀다. 충성은 피로 증명되는 것이다. 과거의 작은 오류라도 스스로 고백하는 샤는 조직이 품어줄 것이다. 그 말이 끝났을 때 나는 손바닥에 식은땀이 고이는 걸 느꼈다. 고백은 곧 낙인이었다. 침묵은 곧 의심이었다. 그날 오후 무기관리 장부를 다시 작성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실탄 사용 기록 일치 여부 전면 확인. 나는 탄약고 앞에서 한동안 서 있었다. 금속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내가 쏜 탄환 하나하나가 이제는 증거가 될 수 있었다. 내 손이 아니라 내 과거가 나를 체포하러 오고 있었다. 해가 지자 부대 분위기는 더 무거워졌다. 평소라면 롱감을 던지던 동료들도 입을 닫았다. 식당에서도 숟가락 소리만 들렸다. 모두가 서로를 감시하는 눈이 되어 있었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넘겼다. 맞은편에 앉은 병사의 시선이 자꾸 느껴졌다. 그가 나를 의심하는지 아니면 나처럼 두려워하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눈빛 하나에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밤 점호 직후 나는 정치 지도원 호출을 받았다. 그의 방은 난방이 잘 되어 있었지만 등골이 서늘했다. 그는 서류처를 넘기며 내 복무 경력을 천천히 읽었다. 모범적인 사격 통제, 월경자 차단 공로, 충성 표창. 그리고 잠시 멈췄다. 새해 전 겨울, 제3경계구역, 야간 교전. 그가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귀에서 피가 빠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물었다. 그날 상황을 다시 진술해보라. 나는 준비된 답을 내놓았다. 시야 불량, 경고 사격 후 불응, 규정에 따른 조치. 말은 매끄럽게 흘러나왔지만 속에서는 무언가 썩는 냄새가 올라왔다. 그는 한참을 적더니 말했다. 상부에서 해당 건을 재검토 중이다. 추가 조사에 협조하라. 그 말은 탄결이나 다름없었다. 협조라는 단어 뒤에는 언제나 처벌이 기다리고 있었다. 방을 나서는 순간 복도 끝 창문 너머로 어둠에 잠긴 압록강이 보였다. 강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흐르고 있었다. 그 물살 아래로 사라진 얼굴들이 떠올랐다. 그들 중 하나가 아이였다는 사실이 다시 목을 조였다. 나는 그동안 명령 뒤에 숨었지만 이제 명령은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걸 알았다. 숙소로 돌아왔을 때 아내와 아이 얼굴이 떠올랐다. 군인 가족 주택은 안전한 울타리 안에 있지만 동시에 가장 쉽게 통제되는 공간이었다.
내가 문제가 되면 그들까지 낙인 찍힐 것이다. 아이가 학교에서 어떤 말을 듣게 될지 상상하자 숨이 막혔다. 나는 침상에 앉아 한참 동안 손을 바라봤다. 이 손으로 방아쇠를 당겼고 이 손으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둘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게 느껴졌다. 창밖에서 경계근무 교대 신호가 울렸다. 평소와 다를 끝없는 소리였지만 그날 밤에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나는 갑자기 깨달았다. 조사가 시작되면 나는 부대 안에서 사라질 것이다. 이유는 기록에 남지 않고 가족에게는 침묵만 남을 것이다. 그 전에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 도망친다는 생각이 처음 떠올랐을 때 나는 스스로에게 역겨움을 느꼈다. 나는 늘 도망치는 자들을 겨눴다. 그들의 등을 보며 방아쇠를 당겼다. 그런데 이제 내가 등을 보이며 달아날 생각을 하고 있다. 하지만 달은 길이 보이지 않았다. 여기 남으면 나는 죄인이 되고 가족은 연좌의 그림자 속으로 떨어진. 나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결심했다. 오늘 밤 아니면 영영 기회는 없다. 조사 명단에 오른 순간부터 나는 이미 감시 대상이다. 내일 아침이면 무기 반납과 동시에 격리 조치가 내려질지도 모른다. 그러면 끝이다. 강 건너 어둠이 나를 부르고 있었다. 내가 평생 지키던 그 선을 이제는 내가 넘어야 했다. 침상에서 일어나 군화를 신으며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는 이제 경계병이 아니다. 사냥꾼도 아니다. 나는 도망자가 된다. 내가 쏘았던 총구가 이제는 내 등을 향하게 될 것이다. 돌아갈 수 없는 선을 이미 넘었다는 걸 그때 분명히 알았다. 밤은 깊어졌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막사 천장에 비친 희미한 불빛이 흔들릴 때마다 누군가 내 위에 서서 내려다보는 것만 같았다. 눈을 감으면 낮에 들었던 말들이 되살아났다. 재조사, 협조, 추가 확인, 부드러운 단어들이었지만 속에는 쇠사슬이 숨겨져 있었다. 나는 이미 묶인 몸이었다. 단지 아직 끌려가지 않았을 뿐이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물통을 들었다. 물을 마시는 척하며 창문 틈으로 바깥을 살폈다. 초소 쪽 불빛이 평소보다 밝았다. 경계가 강화된 것일까? 아니면 내 마음이 과민해진 것일까?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그림자조차 사람 그림자처럼 보여 숨이 막혔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되었을까? 아니, 원래부터 이곳은 의심 위에 세워진 곳이었는데 사실을 이제야 실감하는 것뿐일지도 몰랐다.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계산이 돌아갔다. 근무 교대, 시간, 순찰 동선, 조명 각도, 철조망 상태. 나는 이 지역을 손금 보듯 알고 있다. 어디에 웅덩이가 있는지, 어디에서 발자국 소리가 덜 나는지, 어느 구간에 철조망이 낡았는지까지. 그 지식은 오랫동안 월경자를 막기 위해 쓰였다. 이제는 내가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데 쓰이려 하고 있었다. 그 사실이 나를 더 숨막히게 했다. 나는 침상에 걸터앉아 군화를 벗었다가 다시 신었다. 끈을 묶었다 풀었다 하며 손의 떨림을 가라앉히려 했다. 혹시라도 누군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 내 눈빛을 들여다보지 않을까 두려웠다. 평소와 같은 얼굴을 유지해야 한다. 아무 일도 없는 사람처럼 보여야 한다. 하지만 가슴 속에서는 북소리처럼 심장이 울렸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스쳐 지나간 동료들의 말투가 떠올랐다. 평소보다 조용했고 웃음이 없었다. 그들도 불안한 것일까? 아니면 이미 누군가에 대해 보고서를 쓰고 있는 것일까? 이곳에서는 친한 사이도 없다. 함께 담배를 나누던 사이도, 훈련 때 등을 맡겼던 전우도 종이 한 장 위에 적히는 문장 하나로 적이 된다. 나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안다. 나 역시 누군가를 그렇게 넘겨본 적이 있기 때문이다. 정치지도원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웃는 듯 했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그는 나를 오래 지켜본 사람이다. 네, 말투, 걸음걸이,
사소한 표정 변화까지 기억할 것이다. 내가 오늘 밤 평소보다 말이 적었다는 것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는 것도 이미 그의 노트에 적혔을지 모른다. 나는 그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고개를 숙였지만 그게 오히려 의심을 키웠을지도 모른다. 무엇을 해도 덫이다. 나는 천천히 호흡을 구르며 스스로에게 되물었다. 정말 도망칠 수 있을까? 내가 쌓아온 모든 것이 여기 있다. 계급, 기록, 가족의 안전. 하지만 동시에 매 죄도 여기 있다. 그 겨울밤 이후로 나는 단 한 번도 편히 잠든 적이 없었다. 눈을 감으면 하얀 눈밭 위에 쓰러지던 작은 몸이 떠올랐다. 나는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고 수없이 되뇌었지만 그 말은 점점 힘을 잃었다. 이제 조직은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 남은 것은 나와 그 기억뿐이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사물함을 열었다. 안에는 여벌 양말, 낡은 수첩, 가족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사진 속 아이는 웃고 있었고 나는 그 옆에서 어색하게 서 있었다. 그 웃음을 지키기 위해 나는 수많은 사람에게 총을 겨눴다. 그런데 지금 그 웃음을 지키기 위해 나는 이곳을 버려야 한다. 아이러니라는 말조차 사치처럼 느껴졌다. 수첩을 펼쳐 아무 의미 없는 숫자를 적었다 지웠다. 누군가 보면 근무 관련 메모처럼 보이게 하려는 습관이었다. 이곳에서는 생각조차 숨겨야 한다. 나는 내 머릿속까지 감시받는 기분이었다. 혹시 얼굴에 드러날까 봐 나는 일부러 하품을 하고 기지개를 켰다. 피곤한 병사처럼 보이기 위해서였다. 연기 같은 일상이 언제부터 내 삶이 되었을까? 밖에서 발소리가 지나갔다. 나는 숨을 멈췄다. 발소리는 내 문 앞에서 잠시 멈추는 듯 하다가 다시 멀어졌다. 단순한 순찰이었을까? 아니면 누군가 내 반응을 보려 한 것일까? 나는 침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 혹시 밖까지 들릴까 두려웠다. 이곳에서는 벽도 귀가 있다. 말뿐 아니라 침묵도 보고 대상이 된다. 나는 내 생각을 정리하려 했었다. 감정에 휩쓸리면 실수한다. 실수는 곧 체포다. 나는 군인으로 살아오며 수없이 배웠다. 냉정해야 산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그 교훈을 조직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써야 한다. 나는 마음속으로 근무표를 다시 그렸다. 내일 밤 순찰, 구간, 교대 시간의 빈틈, 비가 올 가능성. 비가 오면 시야가 나빠지고 감시가 느슨해진다. 나는 그런 밤을 여러 번 이용해 다른 이들을 쫓았다. 이제 같은 조건이 나를 숨겨주길 바라고 있다. 세상은 참 잔인하게도 정확하다. 내가 만들었던 규칙 속으로 내가 들어가고 있다. 눈을 감자 강물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실제로 들리는 소리인지 머릿속에서 울리는 소리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다. 그 강을 나는 늘 장벽이라 불렀다. 넘어서는 안 될 선, 지켜야 할 경계. 그런데 지금 그 물살은 마치 나를 부르는 길처럼 느껴졌다. 차갑고 어두운 길이지만 여기서 썩어 사라지는 것보다는 솔직한 길처럼 느껴졌다. 나는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물었다. 아직 돌아설 수 있지 않은가? 내일 조사에 성실히 임하면 살 길이 열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말은 텅 빈 약속처럼 들렸다. 나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너무 많은 것을 저질렀다. 이런 사람을 조직이 살려둘 이유는 없다. 나는 이미 버려진 말이다. 왜곡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아직 움직이지는 않더라도 마음은 이미 선을 넘고 있었다. 두려움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 선명해졌다. 하지만 그 두려움 위에 또 다른 감정이 덮였다. 끝내 도망치지 못했던 그 얼굴들에 대한 기억. 그리고 그 기억에서 벗어나고 싶은 절박함. 나는 이제 감시 속에서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되었다. 사냥꾼이 아니라 사냥감이 된 채로
기회는 늘 소리 없이 다가왔다가 순식간에 사라진다. 그날 밤도 그랬다. 하루 종일 눌려있던 하늘이 해질 무렵부터 낮게 깔리기 시작했고 밤이 되자 빗방울이 초소 지붕을 두드렸다. 처음에는 가늘게, 이내 굵게 경계 근무자들에게는 성가신 날씨였지만 나에게는 숨을 고를 틈처럼 믿겨졌다. 빗소리는 발자국을 삼키고 시야를 흐리게 하고 사람의 집중력을 갉아먹는다. 나는 그런 밤을 누구보다 잘 이용해왔다. 나는 평소와 다르지 않은 얼굴로 근무에 나섰다. 교대 시간에 맞춰 무기 점검을 받고 규정대로 탄창을 확인했다. 손은 익숙하게 움직였지만 머릿속은 계속해서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다. 어느 지점의 조명이 비에 반사되어 사각지대가 생기는지, 어느 구간의 배수로가 넘쳐 발소리를 감춰주는지, 어디서부터 강가 경사가 완만해지는지. 나는 이 땅을 막기 위해 배웠고 이제는 벗어나기 위해 떠올리고 있었다. 비 때문에 경계등 몇 개가 희미해졌다. 정비병이 욕을 내뱉으며 나중에 고치겠다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수롭지 않은 척 지나쳤다. 속으로는 그 한 문장이 귀에 박혔다. 나중에. 그 나중이라는 시간 안에 내가 사라져야 한다. 순찰 경로를 따라 걸으며 나는 일부러 평소보다 더 천천히 주변을 살폈다. 누가 보면 성실한 근무 태도로 보일 것이다. 하지만 내 눈은 감시 장비보다 더 집요하게 어둠을 훑고 있었다. 철조망이 오래되어 아래쪽이 들린 구간, 지난 장마 때 흙이 쓸려 내려가 웅덩이가 생긴 자리, 풀숲이 유난히 무성해 시야를 가리는 지점. 머릿속 지도 위에 작은 표시들이 하나씩 찍혔다. 강 쪽으로 가까워질수록 물소리가 커졌다. 빗물이 섞여 평소보다 물살이 거칠었다. 나는 잠시 멈춰서서 수면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물은 보이지 않고 소리만 들렸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다. 나는 수없이 이 소리를 들으며 방아쇠를 당겼다. 오늘은 그 소리를 따라 걸어가야 한다. 무전기에서 잡음이 흘렀다. 다른 구역 순찰조가 진흙에 빠진 차량 얘기를 하고 있었다. 비 때문에 도로 사정이 나빠졌다는 보고였다. 지휘소에서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알았다고 대답했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지나가며 무전 내용을 머릿속에 새겼다. 관심이 다른 곳으로 쏠린다. 이런 작은 혼란이 나에게는 균열이. 나는 정해진 지점에서 잠시 몸을 낮춰 철조망 상태를 점검하는 척했다. 장갑 낀 손으로 철선을 눌러보며 주변을 훑었다. 빗줄기와 어둠이 시야를 잘게 찢어놓고 있었다. 멀리 초소 불빛이 번져 보였다. 평소라면 안심이 되었을 그 빛이 오늘은 나를 붙잡는 눈처럼 느껴졌다. 심장이 귀 안에서 뛰었다. 지금 돌아서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복귀할 수 있다. 아직은 단순한 순찰이다. 아무도 나를 의심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점이 아니면 다음 기회는 없다. 조사 일정은 곧 내려올 것이다. 나는 이 밤을 놓치면 다시는 혼자가 될 수 없다.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규정이 없는 한 걸음을 옆으로 내디뎠다. 발이 진흙에 잠겼다. 차가운 물이 군화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 감각이 이상하게 또렷했다. 나는 숨을 죽이고 주변을 살폈다. 아무도 부르지 않았다. 아무 경보도 울리지 않았다. 세상은 여전히 비에 젖은 채 무심했다. 철조망 아래 들린 틈으로 몸을 낮췄다. 군복이 철선에 스치며 젖은 첫 냄새가 올라왔다. 한순간 등 뒤가 훤히 드러난 느낌이 들었다. 누군가 조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는 이를 악물고 몸을 밀어넣었다. 금속이 허리를 긁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이미 절반은 넘어왔다. 철조망 바깥 땅은 안쪽과 다르지 않으면서도 전혀 달라 보였다. 같은 흙, 같은 풀인데도 발밑이 허공처럼 느껴졌다.
나는 한동안 웅크린 채 숨을 고르며 뒤를 돌아봤다. 내가 지켜온 경계선이 빛 속에서 흐릿하게 서 있었다. 저 선을 넘는 사람들을 나는 늘 적이라 불렀다. 이제 나는 그 적이 되었다. 강까지는 아직 거리가 있었다. 나는 낮은 자세로 풀숲 사이를 옮겼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고 진흙이 무릎에 달라붙었다. 매 걸음이 소리를 내지 않도록 신경 쓰였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심장이 멎는 듯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할 만큼 뿌듯한 감각이 살아났다. 살아있다는 감각. 명령이 아니라 내 선택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감각. 강가에 가까워질수록 물냄새가 진해졌다. 어둠 속에서 강은 거대한 숭처럼 들렸다. 나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다. 초소 불빛이 비에 번져 흔들리고 있었다. 빛 아래에는 내가 버리고 온 이름, 계급, 기록 있다. 그리고 내가 쏘았던 총성과 비명이 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등에 지고 서 있었다. 이제 한 걸음만 더 나가면 돌아갈 수 없다.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차가운 빗방울이 눈꺼풀 위에서 깨졌다. 그리고 천천히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경계병으로서의 마지막 밤이 도망자로서의 첫 발걸음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강가에 엎드린 채 나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빗물이 목덜미를 타고 등 안으로 스며들었지만 몸을 털 엄두도 나지 않았다. 뒤에서 들려올지도 모를 한 번의 외침, 한 번의 총성에 모든 것이 끝날 수 있었다. 나는 숨을 입안에서만 굴리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어둠 속에서 강은 보이지 않고 소리로만 존재했다. 낮게, 그러나 끊임없이 흐르는 소리. 그 물살이 오늘은 장벽이 아니라 듀처럼 느껴졌다. 나는 장비를 점검하는 척하며 몸에 붙은 것들을 하나씩 확인했다. 규정상 순찰 중에는 항상 지니고 다니는 손전등, 비상신호탄, 소형삽, 그 모든 물건이 지금은 다른 의미를 띠고 있었다. 손전등은 켜지지 않아야 했고 심호판은 절대로 쏘여서는 안 되었으며 삽은 발자국을 지우는 도구가 될 수 있었다. 나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장비를 정리하며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지금부터는 경계병의 임무가 아니라 흔적을 남기지 않는 임무다. 강으로 내려가는 경사는 비에 젖어 미끄러웠다. 나는 일부러 풀과 진흙이 많은 쪽을 골라 발을 옮겼다. 돌. 위를 밟으면 소리가 난다. 흙은 소리를 삼킨다. 이런 사소한 차이를 나는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예전에는 차이를 이용해 누군가를 추적했다. 지금은 그 차이에 내 목숨이 매달려 있다. 중간쯤 내려왔을 때 나는 잠시 멈춰서서 뒤를 살폈다. 비에 번진 초소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렸다. 아무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지만 나는 그 어둠 속에 수십 개의 눈이 숨어 있다고 느꼈다. 감시장비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람의 습관이었다. 우리는 수년간 같은 시간, 같은 동선으로 순찰했다. 누군가 내 빈자리를 이상하게 느끼기까지 얼마나 걸릴까?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가슴이 조여왔다. 나는 무릎을 굽혀 강가 갈대 사이로 몸을 숨겼다. 물가 특유의 냄새가 코를 찔렀다. 차갑고 축축한 흙냄새.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예전에 쫓던 사람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들도 이런 냄새 속에서 숨을 죽였을 것이다. 나는 그때 갈대를 헤치며 다가갔고 그들은 나를 보기도 전에 쓰러졌다. 기억이 목을 조였다. 나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저었다. 지금 그들을 떠올릴 시간은 아니다. 하지만 아무리 밀어내도 그 얼굴들은 물결처럼 다시 떠올랐다. 나는 강물에 손을 담갔다. 얼음처럼 차가웠다. 손가락이 저리며 감각이 둔해졌다. 이 물을 건너야 한다. 나는 허리춤에 매달린 장비 중 가장 무거운 것부터 풀어갈 때 저게 밀어넣었다.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천천히, 조심스럽게 군인의 흔적을 하나씩 벗겨내는 기분이었다. 총은 아직 어깨에 걸려 있었지만 강을 건널 때는 짐이 된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탄창을 빼내 흙 속에 묻었다. 방아쇠를 당기던 손이 이제는 총을 버리고 있었다. 빗줄기가 얼굴을 때렸다. 눈을 제대로 뜨기 힘들었지만 오히려 그게 다행이었다. 멀리서 나를 보는 사람이 있다 해도 윤곽이 흐려질 것이다. 나는 물살이 조금이라도 완만해 보이는 지점을 찾기 위해 강을 따라 옆으로 움직였다. 이 구간은 평소 순찰 때도 자주 살피던 곳이다. 수심이 갑자기 깊어지는 구간, 바닥에 큰 돌이 깔린 구간, 물살이 소용돌이 치는 지점. 내 머릿속 지도는 여전히 정확했다. 발목까지 물에 들어섰을 때 숨이 멎을 듯 했다. 차가움이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나는 이를 악물고 한 발 더 내디뎠다. 바지가 순식간에 젖어 피부에 달라붙었다. 물살이 다리를 밀어냈다. 나는 본능적으로 균형을 잡으려 팔을 벌렸다. 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 입술을 꽉 깨물었다. 이 강을 건너다 쓰러진 사람들을 나는 수없이 보았다. 물은 총보다 조용하고 더 확실하게 사람을 데려간다. 허리까지 물이 차오르자 숨이 가빠졌다. 장비를 줄였다고 해도 군복은 물을 머금고 무거워졌다. 나는 사선으로 몸을 틀어 물살을 정면으로 받지 않으려 했다. 예전에 월경자들이 그렇게 움직이는 걸 보며 비웃었던 기억이 스쳤다. 이제 그 방법이 아니면 나는 몇 걸음도 버티지 못한다. 세상은 참으로 잔인하게 공평하다. 중간쯤 나는 순간 물속으로 가라앉았다가 허우적거리며 다시 떠올랐다. 입안으로 물이 들어왔다. 차갑고 탁한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다. 나는 필사적으로 숨을 뱉어내며 탈을 휘저었다. 소리를 지르고 싶은 충동이 목까지 차올라 순간 모든 것이 끝난다. 간신히 발이 닿는 곳을 찾아 다시 균형을 잡아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나는 잠시 서서 물살에 몸을 맡긴 채 숨을 고르려 했다. 하지만 오래 머물 수는 없다. 몸이 금세 굳어갈 것이다. 나는 다시 앞으로 몸을 밀어넣었다. 강 건너 어둠이 조금씩 가까워지는 듯했다. 뒤를 돌아볼 용기는 없었다. 대신 나는 머릿속으로만 칠 떠올렸다. 내가 평생 지켜온 경계의 빛. 그 빛은 지금도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흔들리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 빛 아래 설 수 없다. 나는 그 빛을 등지고 차가운 물살 속으로 한 걸음씩 사라지고 있었다. 물은 허리 위까지 차올라 내 몸을 끌어내리려 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베어냈다. 나는 이를 악물고 한 걸음씩 옮겼다. 강 한가운데쯤 왔다는 감각이 들었지만 어둠 속에서는 거리도 방향도 흐릿했다. 위도 아래도 앞도 뒤도 모두 물과 피로 섞여 있었다. 나는 발끝으로 바닥을 더듬었다. 진흙인지 돌인지 구분하기 어려웠다. 발이 미끄러질 때마다 심장이 멎는 듯했다. 총을 버렸지만 여전히 군복은 물을 머금고 무겁게 늘어졌다. 어깨가 아래로 잡아당겨졌다. 나는 몸을 옆으로 틀어 물살을 흘려보내려 했다. 예전에 망원경으로 지켜보며 분석하던 동작을 이제는 내 몸으로 반복하고 있었다. 그때 멀리서 둔탁한 소리가 울렸다. 처음에는 천둥인가 싶었다. 하지만 곧 익숙한 금소금이 섞였다. 경계 초소에서 쏘아올린 신호탄이었다. 빛이 하늘로 치솟더니 빗속에서 퍼졌다. 순간 강물 위가 희미하게 밝아졌다.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낮췄다. 물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숨을 죽였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 물결까지 흔들리는 것만 같았다. 빛은 몇 초간 강을 훑다가 이내 흐려졌다. 나를 향한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 다른 구간에서 무슨 일이 생겼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몇 초는 영원처럼 길었다. 나는 물속에서 이를 악문 채 생각했다. 내가 수없이 쏘아 올렸던 그 빛. 도망치는 사람들을 드러내기 위해 하늘에 쏘던 신호.
오늘은 그 빛이 나를 드러낼까 두려워 숨고 있다. 나는 다시 고개를 들었다. 숨이 가빠 가슴이 찢어질 듯했다. 물살은 아까보다 더 세게 느껴졌다. 비가 상류까지 퍼졌을 것이다. 나는 최대한 몸을 낮춰 천천히 옆으로 움직였다. 정면으로 가면 물이 나를 떠밀어 보낼 것이다. 사선으로 조금씩 강의 힘을 거스르지 않으며 그 계산을 머릿속에서 되풀이했다. 갑자기 발이 무언가에 걸렸다. 큰 돌이었다. 나는 그 위에 몸을 기대며 잠시 숨을 골랐다. 물이 허벅지를 세게 때렸다. 손끝 감각이 둔해지고 있었다. 오래 지체하면 몸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를 악물고 돌을 밀어내듯 다시 앞으로 나아갔다. 강 건너편의 어둠이 조금 더 짙게 느껴졌다. 나무, 윤곽이 희미하게 보였다. 저기까지 가면 잠시라도 숨을 돌릴 수 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또 하나의 생각이 스쳤다. 저 어둠이 정말 나를 받아줄까? 아니면 또 다른 덫일까? 나는 평생 이 강을 넘는 사람들을 의심해왔다. 이제 강 건너 세상이 나를 의심할 차례다. 등 뒤에서 물결이 일었다. 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다가 이내 멈췄다.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 대신 귀를 기울였다. 빗소리, 물소리, 먼 신호음. 아직 총성은 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거웠다. 언제라도 뒤에서 불빛이 터지고 탄환이 무리를 틀 수 있다. 나는 마지막 힘을 끌어모아 다리를 움직였다. 무릎이 떨렸다. 허벅지가 타들어갔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다. 여기서 멈추면 물이 나를 대신 선택할 것이다. 나는 살기 위해 도망쳤지만 지금은 단순히 숨을 이어가기 위해 물과 싸우고 있었다. 드디어 발이 조금 더 단단한 바닥을 찾았다. 물이 허리 아래로 내려갔다. 나는 거의 기어가듯 앞으로 나아갔다. 손으로 진흙을 짚고 무릎으로 땅을 밀었다. 강물은 여전히 옷자락을 붙잡고 놓지 않으려 했지만 나는 이를 악물고 몸을 끌어냈다. 강가의 풀숲 속으로 몸을 던졌을 때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숨이 찢어질 듯 들락거렸다. 귀에서는 심장 소리만 울렸다. 나는 진흙 위에 엎드린 채 눈을 감았다. 살아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걸 알았다. 나는 강을 건넜다. 돌아갈 다리는 완전히 끊어졌다. 나는 한참을 엎드린 채 움직이지 못했다. 강물 냄새와 진흙 냄새가 뒤섞여 폐에 깊숙이 스며들었다. 숨을 들이쉬 때마다 가슴이 타들어갔다. 몸은 아직도 물속에 있는 것처럼 떨렸다. 귀에서는 물소리가 계속 울렸다. 실제로 흐르는 소리인지 내 머릿속에서 맴도는 소리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조금씩 숨이 가라앉자 나는 고개를 들었다. 강 건너편 내가 떠나온 쪽의 불빛은 비에 번져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 빛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나는 더 이상 그 안에 속하지 않았다. 수십 년 동안 내 삶을 붙들고 있던 선이 이제는 나를 쫓아내는 벽이 되었다. 나는 풀숲에 몸을 숨긴 채 그 빛을 오래 바라봤다. 저곳에는 내 이름이 남아있고 계급이 남아있고 죄도 남아있다. 하지만 나는 없다. 손가락이 조금씩 감각을 되찾았다. 나는 젖은 군복을 몸에 밀착시키며 천천히 몸을 옮겼다. 바로 일어서면 실루엣이 드러날 수 있다. 낮은 자세로 기어가듯 풀과 흙 사이를 파고들었다. 군화는 물을 잔뜩 머금어 무겁게 달라붙었고 옷자락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졌다. 나는 일부러 진흙이 많은 곳을 골라 움직였다.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지 않도록. 이런 습관은 몸에 배어 있었다. 추적을 피하는 법을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 지식이 이런 식으로 쓰일 줄은 몰랐지만 조금 떨어진 곳에 낮은 둔덕이 보였다. 나는 그 뒤로 몸을 숨겼다. 거기서야 겨우 무릎을 세우고 앉을 수 있었다. 손을 보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이를 악물고 손을 허벅지에 눌러 멈추려 했다. 떨림이 멈추지 않으면 다음 움직임에서 실수할 수 있다. 실수는 곧 죽음이다. 단순한 공식이 머릿속에 또렷하게 떠올랐다. 나는 귀를 기울였다. 강 쪽에서 여전히 희미한 신호음이 들려왔다. 누군가 다른 곳에서 적발되었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단순한 오경보일지도 모른다. 이유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몇 분의 여유가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 시간 안에 최대한 멀어져야 한다. 나는 허리춤을 더듬어 작은 주머니를 확인했다. 안에는 젖은 가족 사진이 있었다. 물에 번져 얼굴이 흐릿해졌지만 아이의 웃는 입모양은 아직 남아 있었다. 나는 그 사진을 잠시 쥐었다가 다시 넣었다. 여기서 멈춰 있으면 감정이 발목을 잡는다. 나는 감정을 나중으로 미뤄야 했다. 살아남은 뒤에야 후회도 할 수 있다. 천천히 몸을 일으켜 주변을 살폈다. 나무들이 빽빽하게 서 있는 어둠 속이었다. 강가 특유의 축축한 공기가 피부에 달라붙었다. 이곳은 더 이상 내가 순찰하던 구역이 아니다. 하지만 완전히 안전한 곳도 아니다. 이 강을 넘은 사람들 중 얼마나 많은 이가 이 숲에서 길을 잃었을까? 얼마나 많은 이가 다시 붙잡혔을까? 나는 숫자를 알고 있었다. 보고서로 수없이 읽었다. 나는 북쪽 하늘 대신 강 반대편을 바라봤다. 저쪽 어딘가에 길이 있다. 마을이 있고 사람 사는 집이 있고 또 다른 국경이 있다. 그곳까지 가야 한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이 강가를 벗어나는 것이 먼저다. 추적조는 항상 강변부터 훑는다. 나는 그들의 습관을 알고 있다. 강에서 멀어질수록 생존 확률이 높아진다. 나는 낮은 자세로 숲 안쪽으로 들어갔다. 젖은 나뭇가지가 얼굴을 스쳤다. 흙은 질척거렸고 발이 자꾸 빠졌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추는 순간 몸이 식어버릴 것 같았다. 계속 움직여야 한다. 피가 돌고 숨이 이어지고 생각이 끊기지 않도록. 한참을 이동한 뒤에야 강물 소리가 조금 멀어졌다. 대신 숲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빗물이 잎을 때리는 소리. 어디선가 부러지는 작은 가지 소리. 그 모든 소리가 나를 향한 발소리처럼 들렸다. 나는 몇 번이나 멈춰서서 숨을 죽였다. 아무것도 없다는 걸 확인하고서야 다시 발을 옮겼다. 두려움이 눈을 크게 뜨게 했다. 나는 이제 병사가 아니다. 명령도 없고 지원도 없고 복귀할 부대도 없다. 오직 내 숨과 발걸음만이 나를 움직인다. 그 사실이 무섭기도 했지만 이상하게도 또렷했다. 처음으로 나는 내 선택으로 어둠 속을 걷고 있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하늘도 땅도 내 안도 모두 젖어 있었다. 하지만 강은 뒤에 남겨졌다. 나는 그 강을 등지고 숲 깊숙이 들어가며 생각했다. 내가 쏘았던 총성은 저쪽에 남겨두고 왔다. 이제 나를 쫓아오는 것은 총성이 아니라 내 기억일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기억과 함께 이 밤을 통과해야 한다. 숲속으로 몸을 밀어넣은 지 얼마나 지났는지 감각이 흐려졌다. 빗줄기는 조금 가늘어졌지만 나뭇잎에 맺힌 물방울이 계속해서 목덜미로 떨어졌다. 젖은 군복이 피부에 달라붙어 체온을 빼앗았다. 이를 악물고 걸었지만 몸은 점점 둔해졌다. 멀어졌다고 생각했던 강물 소리가 다시 커진 느낌이 들었다. 방향 감각이 흐트러지고 있었다. 나는 잠시 멈춰서서 숨을 골랐다. 너무 서두르면 길을 잃는다.
추적을 피하는 법은 빨리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흔적 없이 움직이는 것이다. 예전에는 그렇게 가르쳤다. 그런데 지금 나는 쫓기는 쪽이 되어 그 교훈을 되새기고 있다.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스치자 곧바로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감상에 잠길 때가 아닌 그때였다. 갑자기 밤하늘이 터지듯 밝아졌다. 하얀 빛이 수비를 덮쳤다. 나는 본능적으로 땅에 엎드렸다. 심장이 멎을 듯 뛰었다. 또다시 신호탄이었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훨씬 가까웠다. 빛이 나무 사이를 파고들며 숲의 윤곽을 드러냈다. 젖은 나뭇가지, 내 몸이 눌러 만든 풀의 흔적, 지능 묻은 군복 자락까지 전부 드러났을 것 같았다. 나는 숨조차 멈췄다. 빛이 꺼지기를 기다리는 몇 초가 끝없는 시간처럼 늘어졌다. 머릿속에 단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다. 들켰다. 끝났다. 하지만 총성은 이어지지 않았다. 고함도 들리지 않았다. 빛은 서서히 흐려졌고 숲은 다시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나는 여전히 엎드린 채 귀를 기울였다. 빗소리 사이로 희미한 함성 같은 소리가 강 하류 쪽에서 들려왔다. 짧고 거친 신호음도 이어졌다. 그 방향은 내가 건너온 지점과는 달랐다. 다른 곳에서 누군가 움직이고 있었다. 또 다른 탈출 시도일까? 아니면 단순한 오경보일까?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지금 강전 구간에 경계가 강화되었다는 사실이었다. 등골이 서늘해졌다. 내가 예상했던 조용한 틈은 사라졌다. 이 일대 전체가 뒤집혔을 것이다. 수색조가 강변을 따라 퍼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들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할지, 어디로 움직일지 너무 잘 알고 있다. 내가 그들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나는 서서히 몸을 일으켰다. 방향을 다시 잡아야 했다. 강에서 멀어지는 대신 일단 측면으로 크게 돌아야 한다. 수색조는 보통 강에서 일정 거리 안쪽을 훑는다. 그 범위를 벗어나야 한다. 나는 머릿속에 그려진 경계, 패턴을 떠올리며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몇 걸음 가지 않아 발밑이 갑자기 무너졌다. 흙이 쓸려 내려간 경사였다. 나는 중심을 잃고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진흙과 낙엽이 얼굴을 덮쳤다. 입안에 흙이 들어왔다. 겨우 몸을 멈췄을 때 다리 한쪽이 비틀린 느낌이 들었다. 순간 숨이 턱 막혔다. 여기서 다치면 끝이다. 도망자는 속도가 생명이다. 나는 이를 악물고 다리를 움직여 보았다. 통증이 올라왔지만 부러진 것 같지는 않았다. 바행인지 불행인지 애매한 상태였다. 나는 나무줄기를 붙잡고 몸을 일으켰다. 손이 진흙에 미끄러졌다. 심정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조금 전 신호탄보다 더 무서운 건 내 몸이 나를 배신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였다. 그 순간 또 다른 빛이 하늘을 갈랐다. 이번에는 더 멀었지만 그만큼 수색 범위가 넓다는 뜻이었다. 나는 더 이상 곧장 깊은 숲으로만 갈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방향을 틀어야 했다. 물길을 따라 이동하면 흔적이 덜 남는다. 나는 비에 불어난 작은 지류가 흐르는 소리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 차가운 물이 발목을 적셨다. 나는 일부러 그 물길 속을 따라 걸었다. 발자국이 지워지도록. 이런 방법은 예전에도 자주 봤다. 그때는 비웃으며 더 집요하게 추적했다. 이제 그 지식이 나를 살려줄지 모른다. 세상은 잔인하게도 정확하다. 내가 쌓은 기술이 나를 도망자로 완성시키고 있다. 하지만 머릿속 한구석에서는 다른 생각이 떠올랐다. 혹시 이 혼란이 나 때문이 아니라면, 혹시 저 하류에서 도망치던 누군가가 나 대신 총구를 끌어당겼다면 그들은 나를 모른 채 나를 살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 생각이 가슴을 찔렀다. 나는 또다시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서 있는 것일까? 발걸음이 무거워졌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색조는 원을 그리며 좁혀오고 있을 것이다. 나는 숨을 죽인 채 물길을 따라 어둠 속으로 몸을 밀어 넣었다. 계획은 이미 무너졌다.
개선했던 동선도 예상했던 시간표도 의미가 없어졌다. 남은 건 단 하나, 즉흥적인 생존뿐이었다. 나는 더 이상 준비된 탈출자가 아니다. 우연과 혼란에 떠밀린 채 살아남으려는 한 인간일 뿐이다. 그리고 그 사실이 총구를 들고 서 있던 시절보다 훨씬 더 두려웠다. 나는 얕은 물길 속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다. 발목을 스치는 물은 차가웠지만 발자국이 남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버틸 이유가 되었다. 다리는 여전히 욱신거렸고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통증이 번졌다. 하지만 아픔에 집중하면 속도가 늦어진다. 나는 이를 악물고 시선을 앞에 고정했다. 숲은 점점 깊어졌다. 빗소리는 나뭇잎에 막혀 둔해졌고 대신 숨소리가 크게 들렸다. 내 호흡이 이렇게 거칠었나 싶을 정도였다. 나는 몇 걸음마다 멈춰 귀를 기울였다. 쫓아오는 소리, 나뭇가지를 밟는 소리, 사람의 기척. 하지만 들리는 건 물 흐르는 소리와 먼 천둥뿐이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불안했다. 수색조는 소리를 내지 않고 다가오는 법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몸이 점점 식어갔다. 젖은 군복은 체온을 빼앗아갔다. 이 상태로 오래 버티면 몸이 굳는다. 나는 작은 언덕, 비탈을 발견하고 그 아래로 몸을 숨겼다. 바람이 덜 닿는 자리였다. 손으로 가슴을 감싸쥐며 몸을 웅크렸다. 이곳에서 불을 피울 수는 없다. 연기나 빛은 곧 신호다. 나는 이를 악물고 떨림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잠시 눈을 감자 또다시 얼굴들이 떠올랐다. 강을 건너다 쓰러지던 사람들,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물속으로 가라앉던 그림자들. 그때 나는 망원경 너머에서 그들을 바라봤다. 그들은 도망자였고 나는 임무 수행자였다. 지금 나는 그들의 숨소리를 이해한다. 차가운 물 속에서, 어둠 속에서 뒤를 돌아볼 수 없던 그 심정. 그제야 그들의 두려움이 내 몸속에서 살아 움직였다. 나는 눈을 떴다. 여기서 멈춰 있으면 생각이 나를 잡아먹는다. 나는 다시 몸을 일으켜 물길을 따라 움직였다. 하류 쪽은 피해야 한다. 수색이 집중될 것이다. 나는 물길이 갈라지는 지점을 찾아 상류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추적자는 보통 강 쪽으로 향한다고 판단한다. 그 반대를 택해야 한다. 발을 헛디뎌 물에 넘어졌다. 차가운 물이 가슴까지 차올랐다. 숨이 턱 막혔다. 나는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섰다. 젖은 옷이 더 무거워졌다. 하지만 넘어졌던 자리에 남을 수는 없다. 나는 나무줄기를 붙잡고 몸을 끌어올렸다. 손바닥이 까졌지만 통증을 느낄 겨를도 없었다. 어둠 속에서 갑자기 멀리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수색견일 가능성이 높았다. 비와 물길이 냄새를 지워주기를 바랄 뿐이었다. 나는 숨을 최대한 죽이고 움직임을 줄였다. 물속을 더 깊이 빨아가야 한다. 냄새를 남기지 않으려면 물이 가장 확실하다. 예전에 내가 직접 지시하던 방식이 떠올랐다. 이제 그 지시를 피해 도망치고 있다. 하늘이 조금씩 옅어졌다. 새벽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어둠이 걷히면 나는 더 쉽게 드러난다. 나는 초조해졌다. 밤이 나를 숨겨줬지만 빛은 나를 고발할 것이다. 어디든 몸을 숨길 곳을 찾아야 한다. 동굴이든 움푹 팬 땅이든 시야에서 벗어날 공간이 필요했다. 나는 쓰러진 나무 아래 공간을 발견했다. 뿌리가 드러나 흙이 비어 있었다. 나는 그 안으로 몸을 밀어넣었다. 낙엽과 진흙으로 몸을 덮었다. 숨을 천천히 얕게 쉬었다. 밖에서는 빗물이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다. 나는 이 어둠 속에서 하루를 버텨야 할지도 모른다. 눈을 감자 또다시 강이 떠올랐다.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던 순간 신호탄이 하늘을 가르던 장면. 나는 아직 살아 있다. 하지만 그 사실이 기적처럼 느껴졌다. 살아남았다는 안도보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두려움이 더 컸다.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멈추면 잡힌다.
생각에 잠기면 무너진다. 지금은 오직 숨을 이어가고 몸을 숨기고 다시 밤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뿐이다. 나는 더 이상 군인이 아니다. 임무도 없다. 오직 생존만이 남았다. 그리고 그 생존이 내가 평생 겨눴던 사람들과 나를 같은 자리로 끌어내렸다. 뿌리가 드러난 나무 아래에서 나는 하루를 웅크린 채 보냈다. 빛이 점점 짙어지며 숲의 윤곽이 드러났고 그만큼 내 불안도 또렷해졌다. 낮은 밤보다 잔인했다. 어둠은 나를 숨겨주었지만 빛은 나를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는 낙엽과 진흙을 더 끌어와 몸 위에 덮었다. 숨을 얕게 나누며 가슴에 오르내림을 줄이려 애썼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배고픔이 먼저 찾아왔다. 위가 안쪽에서 비틀리듯 당겼다. 어젯밤 이후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하지만 배고픔보다 더 무서운 건 갈증이었다. 입안이 바짝 말랐다. 빗물이 떨어질 때마다 혀로 받아 삼켰다. 흙맛이 섞였지만 거부할 여유는 없었다. 멀리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 같았지만 점점 일정한 리듬이 섞였다. 사람의 발걸음, 나는 온몸을 바짝 움츠렸다. 낙엽 아래에서 심장 소리가 울렸다. 발걸음은 가까워졌다가 다시 멀어졌다. 수색조일까? 아니면 이 숲을 지나는 다른 사람일까?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확인하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다. 살아남으려면 모르는 채로 있어야 할 때가 있다. 햇빛이 나뭇가지 사이로 스며들자 온몸이 더 선명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나는 내 냄새가 퍼지고 있을까? 두려웠다. 수색견이 이 근처를 지나간다면 나는 끝이다. 물길을 따라 움직인 것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랄 뿐이었다. 예전에는 개를 앞세워 도망자를 몰아넣었다. 그때의 기억이 목을 조였다. 나는 그들의 숨이 거칠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접근했다. 지금 누군가가 숨소리를 듣고 있을지도 모른다. 다리가 점점 굳어갔다. 오래 웅크린 자세로 있으니 감각이 무뎌졌다. 하지만 움직일 수 없었다. 낮에는 움직임이 곧 신호다. 나는 이 작은 구멍 속에서 시간이 흘러가기를 기다렸다. 생각이 많아질수록 과거가 또렷해졌다. 총을 들고 서 있던 나, 명령을 외치던 나, 쓰러진 몸을 확인하던 나. 그 모든 장면이 지금의 나를 조용히 둘러싸고 있었다. 한순간 아주 가까운 곳에서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 맞다. 나는 숨을 멈췄다. 발소리가 두세 걸음 이어졌다. 말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누군가 서서 주변을 살피는 기척이 느껴졌다. 낙엽 위로 떨어진 물방울 소리까지 크게 들렸다. 나는 눈을 감았다. 여기서 끝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이상하게도 공포와 함께 묘한 평온이 따라왔다. 도망치지 못한 사람들도 이런 마음이었을까? 발소리는 한동안 머물다가 서서히 멀어졌다. 나는 그제야 숨을 길게 내쉬었다. 폐 깊숙이 쌓였던 공기가 쏟아져 나왔다. 손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다. 아직 살아있다. 그 단순한 사실이 가슴을 때렸다. 하지만 동시에 다음 순간에도 살아있을 거라는 보장은 없다는 걸 알았다. 해가 기울기 시작하면서 숲의 색이 다시 어두워졌다. 그림자가 길어졌다. 나는 천천히 몸을 풀었다. 관절이 삐걱거렸다. 다리의 통증이 다시 살아났다. 하지만 밤이 오면 다시 움직일 수 있다. 밤은 여전히 내 편이다. 나는 낙엽을 털어내며 밖을 살폈다. 빛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까지는 기다려야 한다. 배고픔이 속을 갉았다. 나는 주변을 둘러보며 먹을 수 있을 만한 것을 찾았다. 젖은 풀잎과 작은 열매 같은 것이 보였지만 함부로 먹을 수는 없다. 잘못 먹으면 몸이 망가진다. 나는 입술을 깨물며 포기했다. 굶주림보다 더 무서운 건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것이다. 어둠이 다시 숲을 덮자 나는 천천히 기어나왔다. 몸이 무겁게 느껴졌지만
움직여야 했다. 강과 멀어지는 방향, 사람의 흔적이 적을 만한 방향을 골라 걸었다. 하늘을 가린 나뭇가지 사이로 별빛이 희미하게 보였다. 그 작은 빛이 길처럼 느껴졌다.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오늘 하루를 버텼다. 내일도 버텨야 한다. 살아남는 것 말고는 아무 계획도 없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단순한 목표가 나를 앞으로 밀어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를 겨누는 사람이 아니다. 이제는 오직 어둠 속에서 조용히 숨을 이어가는 한 사람일 뿐이다. 그리고 그 사실이 나를 가장 낯설게 만들었다. 밤이 완전히 내려앉자 나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낮 동안 굳어있던 다리가 비명을 질렀지만 멈출 수는 없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허벅지가 저릿하게 눌렸다. 나는 이를 악물고 나무 사이를 비집고 나아갔다. 어둠은 다시 나를 감싸주었지만 이제는 어둠조차 완전히 믿을 수 없었다. 수색조도 밤을 이용할 줄 안다. 나 역시 그렇게 배워왔다. 숲은 끝날 기미가 없었다. 같은 나무, 같은 냄새, 같은 젖은 땅이 끝없이 이어졌다. 방향 감각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나는 일부러 일정한 별 하나를 기준으로 걸었다. 구름 사이로 드문드문 보이는 작은 빛, 저 별이 왼쪽 위에 있도록. 단순한 기준이었지만 그마저 없으면 나는 제자리에서 원을 그리며 돌지도 모른다. 배고픔이 점점 심해졌다. 뱃속이 비어 몸이 안쪽으로 접히는 느낌이었다. 어지럼증이 밀려왔다. 나는 잠시 나무에 기대 서서 눈을 감았다. 쓰러지면 끝이다. 숲에서 혼자 쓰러지면 누구도 나를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주머니를 더듬어 빗물에 젖은 작은 비상식량 조각을 꺼냈다. 근무 중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늘 지니던 것이었다. 손바닥만한 크기였지만 지금은 생명주처럼 느껴졌다. 나는 천천히 씹어 삼켰다. 맛도 거의 느껴지지 않았지만 몸이 조금은 버틸 힘을 얻는 듯했다. 멀리서 또다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낮보다 더 또렷했다. 나는 즉시 방향을 틀었다.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등지고 이동했다. 냄새가 그쪽으로 흘러가기를 바라며 예전에 수색을 지휘할 때도 바람, 방향을 먼저 확인했다. 이제 그 계산을 피해가야 한다. 나는 물기 많은 이끼 위를 골라 밟았다. 흙보다 흔적이 덜 남는다. 이런 사소한 차이가 생사를 가른다. 숲을 빠져나오는 대신 나는 일부러 더 깊은 쪽으로 파고들었다. 사람의 길은 피해야 한다. 길은 편하지만 추적자도 먼저 찾는 곳이다. 대신 짐승들이 다닌 흔적을 따라갔다. 낮게 꺾인 가지, 발자국이 얕게 남은 흙. 짐승길은 구불거리고 불편하지만 사람 냄새가 적다. 어느 순간 나무 사이로 희미한 공터가 보였다. 달빛이 조금 더 닿는 공간이었다. 나는 즉시 몸을 낮췄다. 트인 공간은 위험하다. 하지만 동시에 방향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 나는 가장자리에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의 위치를 다시 눈에 새겼다. 내가 너무 원을 그리며 움직이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점검했다. 그때 아주 멀리서 희미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차량이었다. 이 깊은 밤, 이 숲 근처를 도는 차량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다. 수색 범위가 넓어졌다는 뜻이다. 나는 숨을 죽이고 땅에 바짝 붙었다. 소리는 한동안 이어지다가 점점 멀어졌다. 하지만 소리만으로도 나는 깨달았다. 그들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다시 일어섰다. 몸은 무겁고 정신은 흐릿했지만 멈출 수 없었다. 발을 옮길 때마다 진흙이 신발을 붙잡았다. 숨이 거칠게 올라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은 조금 다른 형태로 바뀌고 있었다. 처음 강을 건널 때의 공포가 아니라 끝까지 가야 한다는 집요한 의지로. 걷다 보니 나무 사이로 희미한 냄새가 스쳤다. 연기, 냄새. 아주 약했지만 분명했다.
사람이 있다는 뜻이다. 나는 즉시 멈췄다. 그 냄새가 구원일지 또 다른 위험일지 알 수 없다. 나는 한참을 서서 바람을 느꼈다. 냄새는 일정한 방향에서 흘러왔다. 작은 마을일 수도 있고 외딴 집일 수도 있다. 나는 망설였다. 사람을 만나는 순간 나의 운명은 내 손을 벗어난다. 하지만 이 상태로 숨만 헤매다가는 몸이 먼저 무너질 것이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선택해야 한다. 더 깊은 어둠 속으로 혼자 들어갈지, 아니면 사람의 흔적을 향해 나아갈지. 결국 나는 낮은 자세로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며 연기 냄새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구원이든 위험이든 정지보다 움직임이 낫다. 나는 더 이상 완벽한 계획을 세우는 군인이 아니다. 불확실함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도망자일 뿐이다. 그리고 그 불확실함이 지금의 나를 앞으로 밀어내고 있었다. 연기 냄새를 따라가던 발걸음은 결국 작은 흔적들로 이어졌다. 잘린 나뭇가지, 밟혀 죽은 풀, 희미한 발자국. 사람이 오가는 길이었다. 나는 한참을 가장자리에서 망설였다. 사람은 위험이지만 사람 없이는 이 숲을 끝까지 빠져나갈 수 없다. 결국 나는 그림자처럼 길을 따라 움직였다. 며칠이 흐른 것처럼 느껴졌지만 실제로는 남짓이었을지도 모른다. 낮에는 숨고 밤에는 걷는 시간이 반복되면서 시간 감각이 무너졌다. 굶주림과 피로가 몸을 갉아먹었고 생각은 점점 단순해졌다. 숨쉬기, 걷기, 숨기. 그 세 가지만이 나를 붙들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숲이 끊기듯 끝나고 낮은 언덕 아래로 넓은 물줄기가 나타났다. 강이었다. 이전의 강보다 넓고 물빛도 어두웠다. 강 건너에는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띄엄띄엄 들어선 빛들. 사람이 사는 곳이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더 밝은 빛이 일정한 간격으로 서 있었다. 초소 불빛이었다. 나는 언덕 위에 엎드린 채 한동안 그 풍경을 바라봤다. 여기까지 오면서 수많은 밤을 건넜고 수많은 선택을 했다. 하지만 이 강 앞에서 또다시 멈춰섰다. 이곳을 넘지 못하면 모든 고생이 의미를 잃는다. 넘다 붙잡히면 나는 어디로 끌려갈지 모른다. 이름도 없이 사라질 수도 있다. 강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물냄새가 진했다. 나는 숨을 천천히 들이마셨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지형을 어떻게 방어할지 먼저 생각했을 것이다. 수심, 유속, 은폐물, 위치, 경계병력 교대 시간. 지금 나는 그 반대로 생각하고 있었다. 어디가 사각지대일지, 어느 구간에 불빛이 약한지, 경계가 가장 느슨할 시간에. 불빛 사이의 어둠을 오래 바라보다가 나는 한 지점을 골랐다. 물가에 갈대가 길게 자라 있었고 그 뒤로 나무 그림자가 겹쳐 있었다. 강폭은 넓지만 중간에 작은 모래톱 같은 어둠이 보였다. 완전히 드러난 수면을 한 번에 건너는 것보다 낫다. 나는 마지막으로 몸을 낮춰 주변을 살폈다. 발자국이 남지 않도록 흙을 고르고 풀을 되돌려 세웠다. 이제는 습관처럼 몸이 먼저 움직였다. 추적을 피하는 기술이 나를 이곳까지 데려왔다.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내가 훈련시킨 방식대로 도망치고 있었다. 강가에 닿자 물소리가 낮게 울렸다. 이전 강보다 차분했지만 깊어 보였다. 나는 군복 안쪽에 넣어두었던 젖은 사진을 꺼내 잠시 쥐었다가 다시 넣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살아남아야 한다. 그래야 돌아보는 것도 후회하는 것도 가능하다. 물에 발을 담그는 순간 차가움이 다시 몸을 덮쳤다. 이미 여러 번 겪은 감각이었지만 여전히 숨을 앗아갔다. 나는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으며 천천히 몸을 밀어 넣었다. 물은 가슴까지 차올랐다. 나는 숨을 얕게 나누며 어둠을 향해 움직였다. 중간쯤 왔을 때 갑자기 강 건너 불빛 하나가 움직였다. 손전등 빛이 수면을 훑었다. 나는 즉시 몸을 물속으로 낮췄다.
얼굴만 겨우 물 위로 내놓고 숨을 참았다. 빛이 내 쪽으로 다가오는 듯 하다가 다른 방향으로 옮겨갔다. 누군가 순찰 중이었다. 몇 초가 영원처럼 늘어졌다. 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차가움이 다시 근육을 굳게 만들었다. 나는 이를 악물고 남은 거리를 밀어붙였다. 발끝이 바닥을 찾지 못해 몇 번이나 허우적거렸다. 물이 입 안으로 들어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멈추지 않았다. 멈추면 가라앉는다. 마침내 발이 모래를 밟았다. 나는 거의 기어오르듯 강가로 몸을 끌어올렸다. 숨이 찢어질 듯 터져나왔다. 그에서는 심장 소리만 울렸다. 나는 몸을 돌려 강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물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흐르고 있었다. 저 강을 건너온 순간 나는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넘어왔다. 뒤에는 내가 쏘던 총성이 남아있고 앞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삶이 있다. 두 세계 사이의 물살을 나는 겨우 건넜다. 이제 돌아갈 길은 없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사실이 두렵기보다 조용히 가슴을 울렸다. 강가의 진흙 위에 엎드린 채 나는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숨이 가라앉지 않았다. 폐가 타들어가는 것처럼 아팠다. 하지만 아무도 소리치지 않았고 아무 불빛도 나를 향해 달려오지 않았다. 그 침묵이 믿기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주변을 살폈다. 강 건너의 어둠은 여전히 멀리 있었고 내가 건너온 물길은 다시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흐르고 있었다. 나는 기어가듯 물가에서 벗어났다. 젖은 군복이 흙에 달라붙었다. 몇 걸음 옮기자 작은 나무 그늘이 나를 삼켰다. 그제야 무릎이 풀렸다. 나는 나무의 등을 기대고 앉았다. 다리가 심하게 떨렸다. 손을 보니 여전히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몸으로는 아직 이해되지 않는 듯했다.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희미한 별이 보였다. 저 별 아래에서 나는 평생 다른 사람을 막는 사람이었다. 이제는 아무도 나를 막지 않는다. 그 자유가 가슴을 시리게 했다. 나는 눈을 감았다. 강물 속에서 허우적거리던 순간들, 신호탄이 터지던 하늘, 숲속에서 숨을 죽이던 낮 시간들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모든 장면이 아직도 현재처럼 선명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올라왔다. 죄책감이었다. 나는 도망쳤지만 내가 쏘았던 사람들은 도망치지 못했다. 그들은 이 강 어디쯤에서 사라졌을까? 내가 서 있던 자리에서 쓰러졌을까? 나는 살아남기 위해 물을 가르며 왔다. 그들도 똑같이 살고 싶었을 뿐인데 나는 길을 막아섰다. 나는 주머니에서 젖은 사진을 꺼냈다. 물에 번져 얼굴이 흐릿했지만 아이의 눈은 아직 남아 있었다. 나는 눈을 오래 바라봤다. 이 아이에게 나는 어떤 사람일까? 충성스러운 군인일까? 아니면 도망친 아버지일까? 아니면 아무것도 모른 채 자라게 될까?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가슴이 무너졌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눈물이 비에 섞여 떨어졌다. 이 눈물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나도 알 수 없었다. 죽어간 사람들을 위한 것인지, 가족을 버리고 온 나 자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이제야 인간이 된 나를 위한 것인지. 한참 뒤에야 나는 다시 고개를 들었다. 여전히 밤이었다. 하지만 어둠의 느낌이 달라졌다. 쫓기는 어둠이 아니라 나를 덮어 숨겨주는 어둠 같았다.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몸은 지쳤고 상처도 많았지만 아직 움직일 수 있었다. 그 사실만으로 충분했다.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이름도 모르는 도시, 낯선 사람들, 알아듣지 못할 말들. 그 모든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강을 건너지 못했던 밤보다 덜 무서웠다.
그때 나는 죽음과 한 발 차이였고 지금은 살아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그 차이가 나를 앞으로 밀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다. 강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방향에 내 과거가 있다. 나는 속으로 조용 중얼거렸다. 용서해달라는 말도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약속도 아니었다. 단지 기억하겠다는 다짐이었다. 내가 했던 일과 내가 넘어온 물길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 그리고 나는 어둠 속 길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나를 지켜줄 경계도 명령도 계급도 없다. 오직 살아남은 한 사람의 발걸음만이 이어질 뿐이다. 하지만 그 발걸음은 처음으로 내 의지로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도망자가 되었다. 그러나 그 밤 처음으로 사람으로 서 있었다.